미래성장 추진단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현재 장영기 단장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미래성장 추진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절차 진행 현황입니다. 양수발전소 추진 시 이 상하수도 등 SOC 사업을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 수건 사업 최우선적 사업 추진으로 환경, 산림, 상하수도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피해 지역 권역의 7개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SOC 수건 사업이 이 착공과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공 후에 예상되는 소음, 분진, 흙탕물 등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서부터 지금 현재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공사 때부터 지금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토사 등 유출 방지 시설과 흙탕물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착공 이후에도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 환경과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촌락 조성으로 인한 상수도, 지하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환경 그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 사업 부서 등과 협업해서 우리 상수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지원금이 군 전체에 배분되더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의 7개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대표 위주로 구성된 지원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피해 지역에 사업이 집중 배치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식 마련을 요청하셨는데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피해 지역에 집중 추진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타 자체 사업 선정 시에도 피해 지역에 집중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양수발전소 착공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방안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토사 등 유출 방지 시설, 흙탕물 저감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착공 후에도 예상되는 환경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착공 전 보상 문제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상비, 이사비 조정 등 협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 관련 행정 절차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보상협의체 개최를 통해 보상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이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기업과 지역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인력 참여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홍천군 발전과
동반성장 협의체를 매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계, 기업, 인력, 자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운영과 쇄신 방안에 대해서 메디컬 허브 연구소의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력 유입 정착을 지원하는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추진을 통해 직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직무 등급 체계를 정비하고 직무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보상 체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수익 기반을 강화해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 메디컬 허브 연구소의 자체 수입을 기반하고 관내 강원 테크노파크와 도내 특화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메디컬 허브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체 수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양서발전소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양서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업 진행 절차와 정보 전달과 현안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마을 협의체와 대표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피해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 보상을 적극 반영하고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홍천군과 주민 대표 한수원으로 그 보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그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리, 잣나무 숲 등 자연환경 보호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사후 환경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수질 오염 여부를 수시로 관련 부서와 모니터링해서 공사로 위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절차 진행 현황으로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 자원화 세부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그 피해 지역 7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이 사업 협조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 입장을 반영해서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문하셨는데 앞으로 주민 소통 활성화 유대 강화를 위해서 사업 진행 절차와 정보 전달과 현안을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속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조정과 도시구조 설계를 요청하셨는데 공사 진행과 지역 개발 등으로 지역 여건 변경 시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민 보상 가격 적정성과 이주 거주지 확보 등 세심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식적인 보상 협의체 기구를 통해 보상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 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사하면서 필수적인 그런 대응 외에 이게 1조 원이 넘는 그런 그 사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그걸 계기로 해서 화촌면이 저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그런 절호의 기회다. 또 그리고 우리 군도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화촌면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대응만 하고 있어 보여요, 국장님. 공사에 따른 어떤 우리 군의 그 대응,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그 피해 지역만을 위한 그런 또 가장 저 기본적인 그런 대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아직도 우리 군에서 이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는 지역, 그다음에 화촌면 그 중심지를 이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바꿔 놓을지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그 사업이 들어오면 저는 그 화촌면이 그 접근성도 그렇고 또 앞으로 뭐 우리 저 철도가 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 우리 홍천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촌면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공사의 필수적인 그 역할만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히 뭐 이렇게 화천면에 이거 지금 설명 이외에 추가로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그 나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용문홍천 광역철도 시대를 대비를 해서 역사 주변과에 대한 그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또 이 그 철도와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 갖고 교통과 관광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양수발전소 1호기, 2호기 토목 건축 공사는 약 한 1조 7천억대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특히 화천면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화천면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이끌어내고 또 이 복지를 이끌어내는 부분을 저희가 그 2년 전인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수립 용역 계획을 좀 이렇게 수립을 좀 해서 지금 이제 다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 용역 안에는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어떤 그 자테마파크를 조성을 한다거나 또 그 웰리스 치유마을을 조성한다거나 또 이쪽 지역의 어떤 전통 식품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이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의 토속 먹거리촌 조성 뭐 이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용역 결과에 이제 담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세분화하는 조정하는 좀 작업을 좀 지금서부터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 추진이 되려면 예산이 이 수반이 되지 않고는 이런 시설들을 지금 이제 조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수발전소 관련과 해서 지원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이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특별 지원 사업비, 기본 지원 사업비 한수원인 사업자가 지원하는 그런 그 건설 기관서부터 가동 기간 60년까지 지원되는 그런 그 기반 사업비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부분 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 기금이 씌워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이렇게 그 하나하나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총 얼마나 돼요? 지금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이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특별 지원 사업비가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에서 약 한 그 170억대 예산이 지원되고요. 예, 좀 이제 그건 이제 그 좀 최근에 네. 좀 산정을 좀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일단 170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더 예, 없어요? 그 다음에 네. 특별 지원 사업비 이 외에 그 기본 지원 사업비라고 그 건설 기간 7년, 그다음에 그 가동 기간 30년 플러스 그 이 발전소가 이제 30년이 지나면 또 노후화되는 부분에 있어 갖고 현대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부분 30년 포함을 해서 한 200억대.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사업자가 지원하는 사업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건설 기간 7년과 가동 기간 60년 동안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200억대 해서 저희 보통 한 그 600억대 정도는 지원이 600억 정도 되는 게 이제 400억은 예. 나눠서 이제 연체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이렇게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초기에 이 공사하면서 170억 한 20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것밖에 우리가 요구를 못 합니까? 지금 보세요. 송전탑이 하나 지나가도 지금 마을에 뭐 50억, 60억 이렇게 주잖아요. 상생 자금을. 그런데 1조 7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200억도 못 되게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사업이면 이제 그래도 뭐 한 1,000억 가까이는 안 돼도 그 근사치는 좀 요구를 해서 이게 이제 꼭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양수 발전소에 진입하는 도로부터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뭐 홍보관이나 뭐 그쪽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위치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지역을 봐서 또 화천면을 봐서 또 나가서 홍천군을 봐서 위치도 어디에다 위치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걸 좀 같이 협의하면서 사이즈를 좀 키워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화천면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때 활용할 건지, 그래서 철도 역사를 어디쯤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도 우리 행정에서 역세권 개발 절대 못합니다. 이거 대도시는 민간 자본들이 거기에 뭐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 걸 지어서 상업 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활성이 되는데, 우리 같은 이런 지역에는 지자체에서 역세권을 개발한다 턱도 없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구조고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저는 이 기회에 제가 보면 이게 공사 기간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한 대 묶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홍천이 한번 더 이렇게 좀 확 아주 개벽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게 소극적이고 주는 만큼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아주 아껴서 조금 생색내기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데 또 양수발전소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시설로 기능을 좀 보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혼합해서 잘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뭐 알파카 월드나 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통로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나 뭐 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분야 기업도 선점해서 입지하도록 하는데 이게 좀 노력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총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세트화를 했을 때 저는 좀 더 그래도 예산 대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내 보고 내용을 보면 공사에 당연히 이제 해야 될 뭐 흙탕물 저감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대응만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좀 예. 더 과감하게.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용문홍천 광역철도 시대 1조 7천억대 그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네. 또 다양한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지금 홍천에 이제는 그 들어오는데, 저희 이 핸들링 기관인 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수도권 배후 친환경 명품 도시 용역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담아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네. 저희 이제 국장들도 이제 그 용역 보고회 할 때 네. 이제 수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주문을 해서 진짜 실질적인 홍천군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홍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요. 네. 세부적으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도권 도시 이제 배후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그 토지 구입 뭐 원활한 지역, 그다음에 용소 공급이 원활한지,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또 그다음에 환경, 또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역사 위치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거기를 우리가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행정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저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양수발전 사업소하고 그 사업을 좀 공유하는 그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도 득이 되고 우리 지역도 그 덕을 좀 보고 이런 계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피해 보는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 그다음에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불편이나 또 이렇게 앞으로 예고되는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용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지금 양수발전소가 진행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관련되는 그 건설 사무소는 이제 올해 상반기 내면 다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서부터 추진하는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한 3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수발전소 1호기, 2호기 그 토목 건축 사업은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대우건설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우건설, 효성건설, DL건설이 지금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토목 건축 시행자로다가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금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만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이제 토목 건축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이 양수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그 전기를 또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전설 이 345kV의 송전선로 사업도 이제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적의 경과대역 선정, 송전탑 설치 예정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하반기서부터 이제 절차적으로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송전선로 공사 입지 선정위 구성이면 또 민원이 대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요. 예. 자, 그러면 그 아까 동료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 특별지원금이 총 얼마예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홍천 양수발전소 그 1호기, 2호기 토목 건축공사가 정확하게 그 1조 7천억대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총 사업비의 1.5%인 약 191억 정도가 지금 재산정이 돼서 지금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5%요? 예, 1.5%. 1조 7천억에.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9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1억을 가지고 이제 지자체장이 그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매 분기별로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특별지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발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직 그 단계는 아직 안 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산은 이제 그 전년도 10월 달까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원과 우리 홍천군의 관계자 그리고 그 화천면 지역의 발전소로다가 피해를 보는 지역 7개리 그 마을의 대표분들로 구성이 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수시로 그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이 사업 발굴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을 지금 그 기후에너지부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예. 이제 기본 지원 사업비와 사업자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특별 지원 사업비는 물론 뭐 주변 지역 5km 반경 이내의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당초에는 그 내부 규정에 보면 특별 지원 사업비는 관할 지청장이 관할 지자체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홍천구 전체에 예,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 그다음에 기본 지원 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건설 기간 동안 매년 3억씩 해서 총 6억이잖아요. 예. 기본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 사업비. 그 토탈해서 3억씩 해서 6억인데 예. 이거는 7년간 일단은 21억에서 42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이 다 되고 가동 기간 동안 한 60년 동안 매년 6억씩 해서 360억 그걸 지원한다는 조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사업 발굴을 할 때 예. 그 사업 발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발굴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주민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홍천군의 관계자와 또 한수원의 관계자 그리고 또 화천면 지역의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의 대표자분들 예를 들면 뭐 그쪽이 이제 7계리가 되면 7계리의 마을 대표가 한 분이 들어오시든지 두 분이 들어오시든지 해갖고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이제 그 뭐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이 예산과 관련되는 그 이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지 마을 소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발굴이 되면 그 사업에 관한 사업비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갖고 뭐 그 기후 에너지 부라든지 또 어떤 한수원에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군에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 특별회가 회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기금이라든지
이 한수원 사업비를 직접 그 이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 특별하게 예산에다가 받게 되면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특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적법하게 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근래에 홍천군 이제 송전탑으로 지원받는 상생 지원금을 가지고 3개면이 배분이 끝났잖아요. 네. 국장님도 알고 계실 예, 텐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을별로 이제 마을 발전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면의 리별 사업으로 다 이렇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배라고 하다 보니까 면 자체 이장들끼리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분열이 생기는 얘기거든요. 분쟁이. 왜냐하면 해당 마을 이장님들은 우리 리에 더 많이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뭐 송전 선화지 이외의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없던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을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커지고 분쟁이 우려가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생 그 송전선로에 대한 상생 지원금 배분하는 그 전례를 보시더라도 추후에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 특별 지원 사업비를 배분할 때 좀 전례를 잘 비교해서 배분을 하고 어떻게 사업 발굴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저기 그 우리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요. 예. 마을 리별로 서로 이제 언쟁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 부분 저기 저희 적극 참고하고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양수발전소 사업이 저희가 이제 홍천이 후발 주자인데 전국적으로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그 시군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그 이 특별 지원 사업도 이게 그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그 설치되는 그 면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분들은 역시 네. 마찬가지로 이 특별 지원 사업도 우리 예산이다 이래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지만 맞아요. 또 저희 그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들어서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해줘야 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영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심으로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심으로 미래성장 추진단소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